오늘은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 방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년 초, 2020년 초부터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 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 가깝게는 여기 계시는 우리 클럽하우스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뭐 집에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우리들한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전 세계적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하고 또 많이 활동이 위축되고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기분이 우울해지고 굉장히 하여튼 힘든 시기를 우리가 다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 방역,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이 긴 터널을 지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사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또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외출이나 출근도 자제할 것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클럽하우스 회원분들도 한동안은 클럽하우스에 이용하는 것이 좀 제한되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서 이 붕괴된 우리의 일상들이 누군가는 실직으로, 또는 누군가는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또 누군가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들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경험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만연해진 감염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간접적인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될까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오늘 2시간 전에 나온 KBS 뉴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 680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어제 발생했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전 인구의 한 10%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확인되고 있는 확진자는 600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일부는 굉장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여전히 계십니다. 이런 감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거나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소식은 사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매일 뉴스에서는 조심하라고 하거나 혹은 또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또 식당에서 여럿이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직장인들도 비대면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게 이 코로나 사태의 현실입니다. 우리 클럽하우스 회원분들도 이런 변화들을 아마 몸소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로 이런 변화들을 느끼고 있는 어느 회원분의 사례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A씨 이야기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씨는 평소 장애인 일자리를 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용시설이 운영을 하지 않게 되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일을 하러 나가던 것도 못 나가게 되고 월급도 줄어들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수입은 줄었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음식을 해먹기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면서 지출이 늘고 심적으로는 금전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지면서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해도 돈을 빌리는 횟수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중도 점점 늘어나서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다녀왔는데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그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도 몹시 커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조심하면서 외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생활하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고 하루는 집을 나가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에 기차를 타러 갔다가 직원들의 설득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울한 마음도 심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입원 치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들은 계속 남아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느 회원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상황, 비슷한 느낌들을 우리 여기 계신 회원분들도 다 느끼시고 계실 거고 굳이 여기 계신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저나 선생님들 혹은 집에 있는 혹은 사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비슷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감염 자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또 불필요한 외출이나 출근도 자제할 것을 많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 확대에 따라 이 붕괴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은 실직을 한다든지 또는 불경기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 혹은 감염되었던 사람이 내가 간 곳을 다녀갔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도 사실 감염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지는 것도 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내 몸에 자그마한 변화가 있거나 어디가 아프다, 열이 난다,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들을 느끼게 되면 이것이 감염의 징후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에 금세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감염된 사람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되면
나 자신이나 혹은 내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감염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또 감염이 되게 되면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내가 지나간 자리, 식당, 만났던 사람들을 만났던 장소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자가격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상실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닥치게는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감염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아지거나 호전되고 있다, 혹은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점점 멀어지고, 계속해서 뉴스에서는 조심하라, 또 확산자가 늘어났다, 확진자가 늘어났다,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했다 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도 늘 생깁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뉴스들을 어디서 접하시게 되나요? 예, TV에서 보기도 하고, 또 SNS에서도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회원분들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그런 뉴스들을 보면,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기 대학교 박상만입니다. 박상만인데 제가 뉴스를 계속 시청해 보니까 가족들 간에 5인 이상은 집 앞, 처음에는 5인 이상은 심사가 안 나왔잖아요. 5인 이상 모여가지고, 8일로 됐는데, 저는 여기 입소위원들이 집에 못 가지고, 집에 못 가지고 집에 언제 가면 내가 지금 꼭 보는데, 그걸 보고 사람이 많거든요, 저한테요. 네. 저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돼가지고, 빨리 해결돼가지고, 어떻게든 집에도 가고, 외출도 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네. 그래요.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좋아져서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 감염이 되는 사람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아프게 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과연 언제쯤이면은 이런 감염 사태가 좋아지고 종결될 수 있을까요? 저 생각에는 전에 4월 달인가 5월 달도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백신을 맞으면 면역 체계가 완전히 11월 말쯤에는 된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몇 명 얘기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공부하면서, 순간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월 달까지는 뭐하고, 내년 구정이나 신정이나 구정되면요. 그때 되면 저는 구정 때문에, 구정 지나면 집에 갈 수 있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감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구정이라는 시간까지 사실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정말 그때는 말씀처럼 꼭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고 집에도 갈 수 있고 사람들 만나는 게 정말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런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정답이 사실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 또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감염 확산과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깁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되어도 한 80% 정도는
경증이거나 혹은 무증상으로 별탈 없이 지나간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변해서 혹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아직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또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 또 이런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고, 또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거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외로움, 고독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간접적인 불안감을 또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당연히 여기던 일상들이 여기저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바뀐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때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마스크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도 않게 되고, 외부에 외출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직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식당이나 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동안에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불안은 이 제한된 일상생활에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뉴스나 신문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내용의 보도로 인해서 불안감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도 사실은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을 본다, 인터넷을 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를 본다, 이런 코로나 관련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희망적인 소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사실 이런 반복되는 부정적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가 진짜 좋아질까?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까? 이미 나중에 좋아지고 나도 나는 너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 또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반복적인 부정적 뉴스를 통해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을 못 만나고 활동이 제한되면서 나도 우울증이 아닌가, 혹은 정말로 의욕이 없다, 힘이 없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쪼갑증이 많이 생겨, 쪼갑증. 그 병원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 하나는 못 나가잖아요. 너는 세일에서 못 나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 커스에 기우스 세 가지를 쓰면은, 쪼갑증이 나가지고, 네. 복도로 왔다 갔다 긁고 할 때도 있고, 예. 안 되면 또 밖에 나무 쐬고, 예. 찬바람 쐬고 이렇게 하면 좀 덜합니다. 그게. 네. 예. 그래요. 사실 이 코로나 우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원래는 이 코로나 우울 혹은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 생긴 신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으로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통칭해서 우리는 코로나 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코로나 우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우울증 건강 설문을 통해서 점수를 매겨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에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부터. 자,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다. 내가 그랬습니다. 예, 말은 하지 말고 손만 한번 들어봅시다. 손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평소에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잠들기가 어렵거나 혹은 자다가 자주 깬다. 저 새벽에 많이 깹니다. 예, 말씀은 하지 말고 손만 조용히 듭시다. 자, 손 내려주시고 반대로 요즘에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된다. 그것도 우리가 안 한다. 예, 좋습니다. 또 평소보다 식욕이 줄거나 혹은 평소보다 식욕이 늘어서 많이 먹게 된다. 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느려졌다. 또는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정말 더 크게 네, 우리 아까 박상만님은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요. 좋습니다. 피곤하고 기운이 늘 없다. 내가 그래. 네, 말씀은 하지 말고 손만 조용히 들어봅시다. 예. 좋습니다. 내가 잘못했거나 혹은 나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는 내가 나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도 집중하기가 힘이 든다. 예,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다. 또는 자해 생각을 한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우리 회원분들이 손을 들고 본인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걸 확인해 봤는데,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우울 건강 설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사실은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에 기분 저하가 2주 이상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아까 우리 말씀했던 제일 먼저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라는 느낌이 한 번씩 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사실은 이럴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을 진단할 때에는 2주 이상이라는 기준이 그 병적 반응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코로나 우울증에서는, 코로나 우울에서는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잘 없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만약에 우울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이 단순한 코로나 우울을 넘어선 치료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우울증으로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변화들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어쩌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위에서 변화를 지적할 때가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기분의 저하가 너무 심하다, 또는 흥미가 떨어졌다, 또는 수면이나 식사, 그 다음 죄책감의 변화들이 너무 심해서 주위에서 나의 이런 변화들을 인지하고 있다면 본인은 잘 몰라도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여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쓰는 일도 없었고 손 씻는 일도 사실은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거나 회의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것 같고, 어쩌면 매년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측과 가능성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너무 큰 스트레스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생각했던 방식을 뛰어넘는 변화가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틈틈이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고통, 실제적인 우리 감염을 극복하는 고통을 넘어서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러한 정확한 지식으로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나 인터넷에서는 사실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때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위가 확실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막연한 그런 잘못된 뉴스들로 해서 불안을 키우거나 정보를 받는 것은 사실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누군가는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또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는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마스크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불만족스러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쓴 적이 사실은 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들을 겪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서 사실은 불만도 생기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랬었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확진자가 자꾸 생기고 주의 깊지 못한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하는 뉴스들을 보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아주 긴 터널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한 발씩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하나씩 하다 보면 아, 내가 또 하나 해냈다.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다. 라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팬데믹 상황의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감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손을 잘 씻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혼잡한 장소를 가지 않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행동들, 예를 들면 실내 환기를 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또 내 몸에 코로나 증상과 관련된 느낌이 있다면, 나의 불편감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는 것. 네. 그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고민하지 말고 백신을 맞는 것이 우리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러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패턴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면 수면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은 일주기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망가질 때에 사실은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집에 너무 갇혀 있으면 또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생체 시계의 리듬이 무너져서 낮에 머리가 멍하게 되고 밤에는 오히려 깊은 잠을 못 자고 잘 깨거나 잠에 들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적당히 활동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전화를 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누군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회원분들 중에도 코로나 때문에 평소에 만나고 싶던 친구나 가족들을 잘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좀 더 전화통화를 자주 하고 또는 영상으로 멀리서나마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새로운 소통 방식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몸이 멀어져 있다고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너무 이렇게 메신저로만 소통을 하고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 좀 각박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코로나 감염이라는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을 피해야 됩니다.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걱정, 이런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느끼는 신체적, 경제적인 현실적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염 위기 상황에서 불안하고 공포감이 생기고 짜증, 혐오 이런 부정적 감정과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당장은 없앨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한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하여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심리 방역이 중요합니다. 자, 10가지 우리 심리 방역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선 불안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불안을 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았을까?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마스크를 더 잘 쓰게 되고 손도 더 잘 씻게 되고 사람들과 가려서 만나게 되고 꼭 필요한 활동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불안은 반대로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해서 몸과 마음을 소진하게 하고 그래서 면역력에도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방역도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병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코로나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사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막연하게 불확실한 정보는 불필요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코로나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얼마나 백신을 맞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객관적인 자료들은 나라에서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관련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또 어떤 추세로 지금 치료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 이상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백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병에 걸리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되어서 나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불필요한 혐오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개인과 집단의 책임 있는 행동과 방역에 대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혐오는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을 숨게 만들기도 하고 방역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지역 등 그런 감염과 관련된 누군가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신상을 노출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혐오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코로나이지 그 병이 걸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불필요하게 같은 편에 상처를 주는 행동은 피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내 마음과 내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간의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무료함 또는 수면의 어려움 또 약간의 긴장감 등은 사실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을 많지 않네. 예. 또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위험해질 수 있다,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면 불안감이 생기고, 우리가 불안감이 생길 때에 나타나는 신체 반응들은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그렇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불안과 긴장은 타당한 반응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압도되고 있으면, 특히 불면증이 심해진다, 우울하고 의욕이 없는 느낌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5번째는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병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누군가는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고 막연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들을 처음 겪고 있고 이 병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예를 들면 개인의 감염을 위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백신을 빨리 맞는 것, 그리고 현재 국가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서 불확실함을 확실함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는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감염 위기 상황에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만남을 할 수도 없고 예전에 내가 했던 활동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소외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누군가에게 내가 같이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게 예전과 달리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화를 하고 화상 통화를 하고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기의 가치,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나요? 그런 활동에 집중하심으로써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활동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고 또 가볍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십시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깨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9번째,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질병은 치사율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분 혹은 만성질환이 있는 분 또는 장애인에게는 높은 위험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중단되거나 재발을 경험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프고 취약한 분은 사실은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주위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들이 있는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우리 회원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을 돕는 위타적 행동이 오히려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 서로 응원해 주십시오. 잘 이겨내고 있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 옆에 있는 회원분들에게도 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또는 지금 밖에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또 치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귀 기울여주고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꼭 필요한 마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본 것처럼 우리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평소와 달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고 혹은 또 주위에 그런 우리 회원분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있다면 잘 살펴보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질문이 있는 분들은 한 3분 정도만 손을 들고 발표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데요. 왜 교차 접종을 안 하고 끝에만 말했어요? 다시. 교차 접종. 아. 아스크라에서 가능한 얘기가 있으면 되거든요. 내가 아스크라에만 말했어요. 예. 지금 교차 접종에 관한 연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확실히 과학적으로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충분히 교차 접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하나 확실한 것은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맞으십시오. 그것이 나도 보호하고 내 주위의 가족들, 회원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 자, 박상만님은. 예, 지금 저는 우리가 백신을 이제 2번 맞았는데, 2번 맞았는데 앞으로 점차 가면서 더 심해지면 몇 번까지 더 맞을 수 있습니까, 백신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는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연구 중에 있다고 예,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사실 저는요, 우리 회원들도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저도 집에 가면 바깥 활동들을 거의 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좀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니까 대인관계나 이런 폭들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회원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들이 어렵고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 회원들도 네, 좋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예를 들면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음식 먹는 모습을 서로 보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공연을 하고 또 공연에 참석하는 것을 굳이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질 것 같고 우리들도 그런 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집에 가족분들과 통화를 하고 할 때에 영상으로 한다든지 혹은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도 이제는 굳이 여기 오지 않고 화면으로만 보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어쩌면은 곧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회의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물리적 거리는 좁아지겠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그 물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도 우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 면회를 하는 걸
뭐 예전에는 가족분들이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 만나고 면회를 했었는데 지금은 영상 통화처럼 그렇게 해서 면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염 예방 차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뭐 이용 회원뿐 아니라 거주 회원분들도 집에 가족분들 얼굴을 잘 못 보게 된다면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